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시작합니다. 당신이 팔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상품인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카피의 진짜 목적이다.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문장은 갑자기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구성에 있었다. 법칙을 통해 고객이 안고 있는 고통을 확인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행동하게 하는 문장이 생겨나는 것이다. 클릭을 유발하는 문장. 카피라이터는 문제 발견의 달인이라는 말이 있다. 대상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이며 이를 한 문장 안에 압축시켜야 한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목적으로 작성한 경우나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선택을 받을 수도, 외면당할 수도 있기에 무척이나 중요한 과정이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예를 들어 카피의 제목이 경고. 이 글을 읽기 전에는 아파트를 사지 마라. 가치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집중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게 카피의 힘인 것이다. 쏟아지는 정보 속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카피라이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웹상에서 처절하게 외치고 있다. 이 처절한 외침에 스피커를 달아주는 책이 바로 내가 읽은 이 책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상품을 20초 이내로 설명하기만 해도 어떻게든 사고 싶다라고 말하는 고객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왜 이 상품은 고객의 고민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 이 상품의 장점을 들은 순간 고객은 어떤 의문을 품을까? 고객의 의문을 날려버릴 구체적이고 압도적인 증거는 뭘까? 적용할 점실천 항목. 문제 해결과 고통에 초점을 맞출 것.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고통이다. 고통과 강점을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다양한 카피 단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원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을 피하게 해주는 게 고객들을 더 사로잡을 수 있다. 사람은 감정으로 물건을 사고 논리로 정당화한다. 일단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가치 평가가 달라진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내가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만들어내고 정당화한다. 당신이 팔려고 하는 상품의 가치가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 리뷰만 남기고 이탈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당신의 상품을 알아봐줄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찾는 조건에 딱 맞는 고객을 찾아라.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1%만 만족시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므로 표적을 명확히 하자. 카피만으로 친근한 느낌을 주는 8가지 방법. 1. 새로운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카피 문장을 쓴다. 2. 읽는 사람의 실패를 정당화한다. 3. 읽는 사람과 공동의 적을 만든다. 4. 자신의 실패나 부끄러운 비밀을 털어놓는다. 5.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의 소문 이야기를 공유한다. 6.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결국 대성공하는 단 한 방의 역전 스토리를 카피로 쓴다. 7.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대목이 있다. 8. 읽은 사람과 사회적 지위가 같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문장의 구성 법칙. 문제 고객이 안고 있는 고통을 명확히 짚는다. 친근 판매자가 고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결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밝히며 해결로 가는 접근법을 소개한다. 제안 해결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를 제안한다. 범위 좁히기. 상품을 구입한 이후 만족할 것 같은 타깃 고객의 범위를 좁힌다. 행동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하라고 설득한다. 마케팅이란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딱 맞는 사람과 만나는 기술이다. 본질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가치로 해소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카피. 문제 발견의 달인 카피라이터. 문제점 지적하기. 알려지지 않은 카피라이팅의 역사. 절박감 나타내기. 욕망에 호소하기. 질문 던지기. 궁금하게 만들기.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갭 만들기. 비교로 흥미 끌기. 위인들의 카피엘 데이비드 오길비. 주의를 끌어모으기. 어피너티 공감하는 카피.
카피만으로 친근한 느낌을 주는 8가지 방법. 스토리 담기. 글이 써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읽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 권유하기, 동질감 높이기, 오감을 자극하기, 성실하고 친절한 마음 표현하기. 위인들의 카피 이존 케이플즈.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카피. 이 상품을 사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를 생각하라. 중요 포인트 지적하기. 방법 알려주기. 간단함 강조하기. 카피라이터에는 세 종류가 있다. 효율성에 초점 맞추기. 기대감 높이기. 비밀스런 분위기 만들기. 배움의 요소 강조하기. 24시간 365일 일하는 세일즈맨. 조건을 제시하는 카피. 당신이 파는 상품, 그것의 가치를 높여서 제안하라. 제안 내용 전달하기. 위인들의 카피 3 로버트 콜리어. 새로움 강조하기. 캐치 카피와 헤드라인 카피. 쓸모있는 정보 제공하기. 재미있는 정보 제공하기. 독창성과 우월성 강조하기. 판매 조건 제시하기. 카피의 주인공은 바로 그것을 읽는 사람이다. 특정한 고객을 타깃으로 삼은 카피. 거절하는 용기를 내라. 그러면 딱 맞는 고객과 만날 수 있다. 읽는 사람을 특정해서 말 걸기. 행동 경제학과 카피라이팅의 관계. 한정하기. 문장력만으로는 팔 수 없다. 특별함 나타내기. 수준 나누기. 여성의 마음 사로잡기. 타깃 고객별 카피를 따로 만들어라. 행동을 촉구하는 카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카피의 진짜 목적이다.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읽자마자 기억에 남는 헤드라인 쓰기. 쏠림 현상 이용하기. 신뢰감 심어주기. 이메일은 제목이 생명. 권위에 기대기. 안심시키기. 전문 용어는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 분위기 끌어올리기. 카피라이팅은 팔리지 않아서 바닥까지 내려간 자신감을 어떤 것이든 팔 수 있다는 압도적인 자신감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파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행위다. 왜냐하면 그 본질은 자신의 재능을 유용하게 쓰면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돈 버는 카피라이터의 조건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깨닫기 위한 공감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카피를 쓸 때도 마치 앞에 누군가가 앉아있다고 상상해보고 말을 걸어보자. 상대방의 입장에 다가가서 말할수록 상대도 내 말을 이해해주기 쉽다. 공감 능력은 마케팅에서 믿음직스러운 무기이다. 자주 하는 실수. 누구나 실수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기 쉽다. 실수라는 표현은 몇 가지 변형이 있는데 이 표현들을 사용할 때의 공통 포인트는 실수하면 곤란해지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실수를 해도 데미지가 없는 내용이라면 흥미를 끌기 어렵다. 다른 표현 전형적인 실수. 한국인이 영어 문장을 쓸 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높임말을 쓸 때 자주 하는 전형적인 실수. 첫 데이트 장소를 고를 때 남성이 자주 하는 실수 7가지. 여기까지 무조건 팔리는 카피 단어장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